사실 그리고 진실, 사실과 진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이나 그게 그거지. 사실과 진실을 확실하게 구별하지를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과 진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 그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이게 보세요. 나무들이 커요, 그렇죠? 키가 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자동차야, 관광버스고. 근데 폭포가 어떻게? 와, 높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폭포만 봐도 뭐예요? 뭐라 그래요? 우와, 그래. 오. 음. 여기 뭐 비룡폭포 올라가 보면 비룡폭포는 관광버스 한 두 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뭐 많이 돼봐야 세 배, 요 정도. 근데 쫙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폭포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보면요. 사실 폭포는 어디서 시작해? 헬리콥터를 타보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한참 올라가야 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이 폭포의 전체의 길이가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거의 1000m예요. 1000m는 뭐예요? 1km. 네. 자세한 높이는 어서 오세요. 어, 어, 자, 자세한 높이는 975m. 와, 대단하죠. 음. 자, 이 얘기를 조금 있으면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을 때, 예, 제 고등학교 동창, 아,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 그리고 미국 가서도 의사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술 먹는 게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같이 마시는 거. 자, 이제 그 술 친구로서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와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 저는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담배는 딱 질색이에요. 그때 옛날부터 담배 연기를 맡으면 영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입이 마르고 이상했어. 약간 핑 돌기도 하고. 술은 제가 셌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마셔도 술 잘 안 취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술 센 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지 참 별걸 가지고 자랑스러워.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가 우리. 자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담배를 못 피우도록 아주 무시무시하게 강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 앉아봐. 내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담배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담배는 너무너무 해로워. 그 요즘은 철저히 이제 규제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담배가 나쁘지 뭐 건강에 대충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세부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걸 보면 담배는 정말 나빠요. 근데 그걸 이제 자세히 제가 쭉 얘기를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담배가 나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담배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탁 담배를 물더니 라이터에서 한 모금을 푹 들이쉬고서는 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네가 나를 걱정해서 담배 못 피게 하려고 이러는 거, 내 그 마음은 아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강의하지 말래 자기한테. 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나는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담배 끊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나보고 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 네 말을 듣고 담배를 끊으면 참 좋겠지만은 나는 다시는 네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는 담배를 앞으로 계속 피울 테니까 이제 담배 문제 가지고 나를 걱정하지 마. 담배가 낙이고, 담배 없으면 세상 살 맛이 없대요. 그 말은 그 친구의 그 말은 진실이요, 사실이요. 네? 자, 일단은 그게 진실인 것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 친구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는 말은 그거는 뭐예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해롭게 하면서 내 몸에 내가 병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그 구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영어로 truth예요. 사실은 fact입니다.
맞아. 이 친구는 담배 없이는 인생에 낙이 없어. 오케이. 그래? 사실이야? 사실이지. 그 사실이 진실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실이 되면 안 되지. 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실과 진실의 구분은 뭐가 구분일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분선인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진실이고 이쪽으로 오면 사실일까? 이 구분선이 진실과 사실의 구분선, 이 선이 뭘까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사실이고 여기는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준 없을까요? 생명? 그렇지, 생명입니다. 생명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네.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담배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것이 맞아야 맞아요.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으로. 그래서 이 생명이 모든 사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를 결정해 주는 경계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다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이제 다시 안 할게. 오늘 이렇게 한 것도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 친구가 이제 그 담배를 거의 다 피워가지고 꽁초를 이 재떨이에 이렇게 끄면서 혼잣말로 뭐라 그랬게?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진실을 얘기한 겁니까? 드디어 진실을 얘기했어. 그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사실과 진실의 경계선 속에서.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혼돈하고 구별을 못하고 사는 인생, 이거는 참 힘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 쪽으로 가는 것이 진실이다. 결국 생명 쪽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게 생명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것?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향한 삶이 진실된 삶이다. 그렇죠? 자, 그랬던 이제 이 친구가 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이런 내면에서 이런 갈등 속에 진실과 사실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이 충돌이 없는 이 진실과 사실 사이에 뭐가 없어지는, 갈등이 없어지는 삶을, 진실된 삶, 이게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보고, 야, 상구야, 이번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라스베가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7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왜? 담배 연기. 예, 거기 호텔이 다 도박장 아니야. 그래서 호텔 1층은 그 넓은 홀이 막 다 도박장이야. 예? 그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어. 저는 못 가겠어.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참 그래도 저를 친구라고 방문해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상구한테 놀러 갔다가 와 정말 좋은 거를 구경시켜 주더라 라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제 오면 제일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 데려가면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 팍 켜져. 일평생 잊을 수 있어 없어. 일평생 여기 한번 갔다가 오면 이런 곳이 이제 미국에는 많죠. 캐나다, 그 밴프 가면 캐나디안 록키, 너무 이런 멋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잖아도 여기를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가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는 별거 없고, 진짜 네가 봐야 돼. 라스베가스보다 1000배, 10,000배로 좋은 곳을 내가 데려갈 테니까 기대해. 어딘데? 어디라 그래봐야 너 모르니까 하여튼 내가 데려갈 테니까 따라만 와. 진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냐? 물론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단다. 와 대박.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캘리포니아 제가 살던 곳에서 한 7시간 가야 돼.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탁 이제 갔어. 가서 이제 저는 여기만 들어서면 와 벌써 여기가 경치가 막 정말 끝내줘요. 와 하면서 막 생기를 받아서 막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막 이 경치에 취해가지고 와 하고 이제 눈은 못 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근데 이 친구도 제 등 뒤에서 이제 저 폭포를 보고 있는데 조용해. 저는 이제 한참 보다가 한
거의 한 10분을 보다가 뒤돌아보면서 좋지? 그때 지금 뭐 하고 있게? 이러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안 좋나? 했더니 야 상구야 빨리 가자. 그 왜 안 좋아? 그랬더니 네가 나보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를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거기가 어딘지 가재는 거야.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네가 인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피우던 담배 발로 진디기더니 이 자식아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왔냐. 이 요세미트 폭포에 뭐만 보는 거요? 이 폭포의 진실은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요세미테 폭포의 아름다움, 곧 이 폭포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나는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왕창 받고 있어요? 생기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긴 왜 데리고 왔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없네. 이 친구는 도박장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병 참 잘 걸려요. 왜? 물을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아. 아, 생기가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쾌락이야, 쾌락. 음, 음. 그래서 쾌락과 행복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어. 행복 속에는 뭐가 있게? 진선미, 사랑이 있는 거야. 쾌락 속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감각적으로 짜릿하다, 그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도요,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예, 건강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참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근데 행복은 뭐가 있어야 행복해요? 의미가 있어야 행복해. 네. 의미 없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참 허망한 시간이었다. 그게 쾌락이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 안 싶어? 그 쾌락의 시간. 아, 뭐 괜히 시시껄렁하게 히덕거리고 뭐 그랬던 시간이 쇼만 했다. 그것만 남잖아요. 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왕창 야단 맞았어. 사기쳤다고. 그러고 나니까 정이 딱 떨어져 버려. 난 좀 잘해주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온다는 게 이게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 여기. 일단은 그 시간 들여가지고 데려왔는데, 예.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래서 보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것은 그 폭포를 보고 그게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만, 인생에 대한 사실만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이 질병으로, 이 암으로, 이 망막세포 유전자의 변성, 이거 참 걸리기를 뭐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병과 투쟁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을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행복은 진실에서 발견될 수 있지. 재밌었어. 그 술맛 좋았어. 그걸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그 뉴스타트의 삶은 정말 이 진실된 삶,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텅 빈, 허무한. 그래서 진실이 없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허무한 곳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 진선미가 있어야만 나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네. 그것이 의미로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 의미로 매일매일을 채우면서 사는 삶이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인생을 사실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사실로만 보였어. 진짜로. 폭포, 야, 끼지 마. 그거 뭔데? 뭘 그렇게 힘들게 가서 구경하라. 그 폭포 가서 봐봐야 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똑똑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참 똑똑해. 그래서 괜히 돈 쓰고 말이야 피곤하게 타고 가서 몇 시간 타고 가서 그 잠깐 보고 오는 거
어쨌단 말이야.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 그런데, 음. 자,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대로 다시 돌이켜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왜? 우리 외갓집에 과수원이 있거든, 사과 과수원인데, 어,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응? 정육각형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사과 개짝에 뭐요? 사과를 칵칵. 이거 뭐야? 울퉁불퉁 뭐 이거 제각각 모양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박스에 넣기도 뭐요? 하나 하나를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뭐 있다면 머리가 굉장히 나빠.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돈. 과수원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 수입이 많으려면 사과가 무슨 모양으로 나오면 돼? 정육각형이 돼야 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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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종이로 쌀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요즘 그 사과 박스 보면 뭐예요? 뭐애 많이 썼잖아요. 안 상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맨날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나빠? 하나님이라면 내같이 머리가 좋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 없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으면 자, 어, 진실은 그 속에 진실 속에 뭣도 있어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음. 요세미테 폭포라는 것에도 사실이 있어 없어? 그 바위가 있고 물이 있어야 폭포지. 예.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고 그것을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이 잘 벌리고 막 참 좋은데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딸 둘이가 있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고 이런데 그 세 놈들이 노는 장면을 보면 너무 너무 흐뭇하고 귀엽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유전자 켜지는데 어느 한순간에 유전자 탁 꺼집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게? 얘들이 뭔데? 우연히 뭐예요? 나하고 애 엄마하고 밤에 후닥닥거리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들 아니야? 뭔데 얘들이? 딸, 아들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크면 뭐 놓고 싸움질이나 할 텐데? 그 재산 놓고 싸움질이나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행복이 싹 사라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고, 사단은 순간적으로 뭐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얘들이 뭔데?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얘들을 노는 걸 보고 감탄을 하고 그런 내가 바보가 돼버렸으니까.
이래서 우리는 사실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래서 그 사실에 뭐가 포함되어야만 그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라는 그것은 엄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뭐가 함께 해야 돼? 아름다움이 함께 해야 돼. 아름다우면 내가 이 아름다움을 나는 그 아름다움을 뭐 하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왜 이 폭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 그거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우리가 보고 그 생기를 받게 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치유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요스미트를 창조하여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요세미테 폭포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고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발생해야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은 사실만 보고 살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존재 의미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 속에 진, 선, 미가 있어야 의미가 부여돼. 그리고 그 속에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뭐가 돼? 사랑이 돼. 그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부여될 사실에 부여될 때 그 사실은 사실로서 끝나지 않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저는 한때 제가 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한때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고 세브란스라고 그랬어. 세브란스에 붙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때고 상구는 어디 붙었어? 세브란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세브란스에 붙었나? 목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진짜 잘났구나. 이거를 인정받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불행해요? 내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면 불행해. 이제 그런 행복이 가짜 행복이란 거예요. 누가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 줄 때는 행복하고,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면 불행해. 그 제가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 내가 제일,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세브란스에, 부산 시내에서 세브란스에 가는 학생은 5명인가 밖에 안 됐어. 그러니 그때는 부산 시내 여고생들이 전부 저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그 막 행복에 넘쳤어. 왜? 잘났으니까. 그러다가 왜 갑자기 서울 와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됐어. 왜? 내보다 잘난 놈이 너무 많아. 서울에 오니까. 이제 오케이, 이제 대충 받아들이자 그러고 있는데 너무 잘난 놈을 만났어. 너무 잘난 놈. 사실 그 당시에 부산에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었습니다. 그죠? 있어봐 풍금 이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집에 피아노가 있는 집 부산에서 아마 몇 채 안 됐을 거예요. 집에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산 놈으로서는 상식 밖에 얘기야. 어떻게 피아노가 다 집에 있어? 이제 이런 그런 때였어. 근데 이제 그 서울 경기고등학교 출신을 이제 한 명을 알게 됐는데, 가깝게 지내게 됐어. 왜 가깝게 지내게 됐냐면 이 녀석이 음악에 조예가 깊어.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음악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가깝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갔지. 그 집에 갔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때는 이제 부잣집이야. 그때는 부잣집 그러면 위에 지은 집, 축대가 쫙 있고, 그래서 이제 길에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대문이 나오고 이제 초인종 이제 배류. 탁 하는데 축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와. 그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쫙 누르니까, 저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세요. 가서 쫓아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이제 탁 한 발 들어섰는데 세상에 정원이란 게 나와. 정원. 네. 정원이란 게 나오면서 보니까 연못도 있어. 조그맣게. 그 안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와, 이건 천국이야. 어떻게 이런 좋은 곳에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응접실이란 게 있어요. 응접실. 응접실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는 응접실에 있는 그 가구들을 응접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응접 세트가 쫙 있고 저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와, 기가 팍 죽었어. 우와. 막 그 순간부터 나는 막
내가 나 같은 놈이 이런 곳에 있는다는 게 뭐요?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 안 어울리는 거야 지금 나하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너 피아노 한 곡 쳐줄까 그래. 네가 피아노 친다고? 그래서 쇼팽 하나 쳐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즉흥 환상곡 쳐줄게. 그러더니 쫙 치는데 그 순간부터 살맛이 딱 떨어져. 세브란스의 행복이 싹 사라지고 내 같은 놈은 이건 뭐예요? 일개 부산 촌놈에 불과하게. 그러니까 살맛이 딱 떨어져.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행복이야. 그런 행복은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은 정말 사실상 얼마나 좋아. 부잣집에 금붕어가 놀고 있는 연못이 있는 정원, 막 그런 거 없이 익숙해져서 불행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게 나타나니까 갑자기 불행해져 버려. 우리 집에는 금붕어 없잖아. 정원 없잖아. 피아노 없잖아. 나는 피아노도 칠 줄 모르잖아. 이 모든 이 비교, 서로 상대적, 절대적이 아닌 뭐예요? 그 상대적 비교가 딱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뭐대로만 본 거예요, 지금? 사실대로만 본 거야. 어떤 의미를 추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한히 불행해져 버렸어. 그 행복하던 폼 잡던. 그래서 그 당시 이상구의 행복은 폼생폼사가 행복이었어. 그런데 그 경기 출신 그 자식 앞에서는 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살률이 뭐예요? 최고예요. 왜? 진정한 행복,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삶은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의미들이 다 뭐예요? 아주 표면적인, 그렇죠? 그런 진정한 진선미,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는 맛을 볼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 저거정 뭐예요? 내가 낳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내가 그렇게 폭 빠져서 좋아할 필요가 뭐 있어? 키워놓으면 뭐요? 다 돈만 달라고 그럴 텐데. 이렇게 사실대로만 딱 보고 그 진실은 그 사랑 속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죽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제가.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어떤 의미도 없구나. 나 죽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죽을 결심을 하니까 조금 행복해지더라고. 왜? 왜 죽을 결심을 하니까 행복했죠? 왜 행복해진 줄 아세요? 그 결심을 하고 나머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보니까 전부 바보 새끼들이야. 왜? 인생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직도 뭐예요? 못 깨닫고 뭐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는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좀 잘나게 됐어. 그 잘나게 되니까 약간 행복을 만회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행복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행복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모순을 느끼면서 야, 이건 내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또 얘기를 하시겠죠. 응? 그 갈등, 응? 이게 내가 지금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갈등.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케이, 난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행복해? 폼나게.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동급생들이 상구가 죽었다며? 전 그런 것까지 다 상상을 해봤어.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어디서 죽었대? 그러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죽었대? 그러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이런 말이 듣고 싶어. 죽고 나서 그 말이 들릴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는 들릴 것 같은 착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웃기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모르고 살면 그렇게 혼자서 웃기다가 혼자서 죽고 싶으면 죽고 뭐 혼자서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나는 멋있게 죽어. 그래서 특히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이화여대하고 가깝잖아. 그래서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미팅 때 만났던 여대생들 그 세브란스 이상구 죽었대? 막 자기들이 어머머 그럴 것 같고 막 그랬다고.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참 지금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정말 웃겼는데 그때는 심각했다고. 근데 제가 안 죽었잖아 지금.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어떻게 안 죽은지 아세요? 이것도 참 인생은 이런 웃기는 생각 하나하나로 방향이 조정되고 있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뭐 아름다운 곳, 경치 좋은 곳 이런 데가 없어서 왜? 지역마다 형편 없었으니까 그때가 1960년도 61년, 62년 그때니까 막 형편 없었죠. 요새는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돈 들여가지고 이쁘게 잘 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데가 많아.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제일 내가 가서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거를 찾다가 드디어 제가 발견한 곳이 낙산사 의상대야.
그 사진이 탁 나타나는데, 와, 여기야. 여기서 내가 그 절벽 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동해 바다로 탁 떨어지면, 나를 아는 이화 여대생들도, 어머머, 멋있게 죽었다, 얘. 그래서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이제 하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교통이 형편이 없었어요. 서울서 여기 낙산사 양양까지 온다. 이거는 뭐 한없이 그때는 10시간, 12시간 버스를 타야 되고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포장도 안 돼 있고 대관령 넘어온다.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결심을 굳혔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래서 다음 일요일 날 간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걸 딱 결심하고 이제 세상을 다시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아무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뭐 시험 본다고 뭐 잘 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바보 같은 모습들을 보고 저는 뭐예요? 그래, 나는 역시 달라, 똑똑해, 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이 됐어. 화요일이 됐어. 수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지금 목, 금, 토, 일 하면 가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좀 괜찮더니 목요일 되니까 이게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온 몸이 쑤시고 막 죽겠는 거야. 죽겠어. 이러다가 죽겠어. 이러다 이게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겠어. 이러다 죽겠어. 하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근데 나를 보니까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이 새끼가. 저의 장점은 솔직하다는 게 장점이다. 왜?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구야, 너 진짜 죽고 싶지 않잖아. 네가 죽는다는 건 다 쇼 아니야?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게 다. 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에 그때 독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죽고 싶지 않잖아. 그럼 뭐야 이거? 내가 일요일 죽으러 간다는 게. 이게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야. 나를 죽인다는 것. 와,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 속에 그런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 이게 모순 덩어리야, 이 자식이. 그러면서 지가 뭐예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놈 나오면 죽고 싶고 웃기잖아.
여러분, 이러다가 죽을래요, 여러분?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자. 내가 진짜로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인생을 보면 죽는 것이 현명한 거야. 안 죽고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답변은 없지만 무조건 하고 살고 싶은 것은 확실해, 안 해? 확실해. 그거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인생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는 나중에 발견하자. 그리고 일단 나는 보니까 안 죽고 싶은 게 분명해. 솔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안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요. 얼마나 다행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모르면서 자기는 뭐 인생은 의미 없다 이랬으면서 말이죠. 그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뭐예요?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실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진실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허무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나 허무함, 의미 없음, 무의미증 속에서 살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미증, 자살의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무의미증이야. 의미 없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미를 낳는 것은 의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구령영로 몇 번 645번지는 저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들어도 의미 없으면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왜 의미가 있게? 이것이 사랑이야. 왜? 그 집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살았던 집, 주소니까 그거는 나는 의미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여러분이 끝까지 고수하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로 치유받는. 그래서 치유받고 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구나. 는 감사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